아이 때는 부끄러움 따위는 생각하지 않고 뭐든지 자유롭게 행동하고 말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어느샌가 창피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창피당하기 싫다라는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다른 사람의 눈이 신경이 쓰여 점점 행동이 제한되고 자기답게 살 수 없게 됩니다. 부끄럽다고 하는 감정은 누구라도 피하고 싶은 감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부끄러움을 회피하고 항상 소극적인 쪽을 선택하기만 하면 언제까지나 자신의 껍데기 속에서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럼 부끄러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패가 두려워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없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할 수 없습니다. 회의나 수업할 때 질문할 수 없습니다. 체면이 걱정됩니다. 콤플렉스가 신경 쓰입니다. 그 결과 나답게 살 수 없고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없고 소통도 잘 안 되어 인생의 걸림돌이 되어버립니다. 반대로 부끄러움에 강하면 어떻게 될까요? 남의 눈이 신경 쓰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일도 취미도 연애도 순조로워집니다. 그 결과 자신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고 인생도 즐겁게 됩니다. 이렇게 부끄러움에 강하느냐 약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신의 인생을 멋지게 바꾸는 방법인 부끄러움에 강해지는 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부끄러움에 강해지는 법. 첫 번째, 사람은 창피를 당한 만큼 성장한다. 사람은 창피를 당했을 때 가장 많이 성장하는 법입니다. 예를 들면 영어를 잘 못하는 상태에서 해외여행을 갔을 때 의사 전달이 잘 되지 않아 창피를 당하거나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했는데 엉뚱한 음식이 나온 것과 같은 실수도 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은 뭔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면 실수를 하여 창피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피를 당한 순간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순간입니다. 이런 창피를 당한 영어에 대한 경험은 학원에서 교재를 보며 배운 영어보다도 훨씬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부끄러움을 극복하고 행동으로 옮길수록 더 많은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최근 창피를 당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성장했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도전하지 않았을 뿐일 수도 있습니다. 보다 성장하고 싶다면 보다 많은 창피를 당해야 할 것입니다. 부끄러움에 강해지는 법. 두 번째, 부끄러움을 버리면 찬스를 잡는다. 지금은 찬스로 보이지 않아도 나중에 되돌아보았을 때 그것이 큰 찬스였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찬스를 잡을 수가 있는 사람의 공통점은 부끄러움을 버리고 작은 행동이라도 하는 것입니다. 왜 부끄러움을 버리고 행동하면 찬스를 잡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도 똑같이 부끄러워서 행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고백을 한다거나 나이가 들어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거나 유튜브를 시작한다거나 그렇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행동한 사람만이 몇 년 후에 되돌아보았을 때 큰 찬스를 잡는 것입니다. 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행동한 사람만이 찬스를 잡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할 때 무의식적으로 창피를 당하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하며 그만둬 버립니다. 그러나 그 부끄러움을 극복하지 않으면 찬스를 잡을 수 없습니다. 특히 체면을 생각하는 사람,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나이를 먹은 사람들은 창피를 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식으로 실패할지도 모르는 수치심과 성공했을 때의 장점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부끄럽다라고 생각된다면 이거 찬스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에 강해지는 법. 세 번째, 할지 말지 망설여진다면 부끄러워질 수 있는 쪽을 선택한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사물을 합리적으로 생각하려고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창피를 당하지 않는 쪽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쪽을 선택해버립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자신을 실수나 부끄러움으로부터 지키려고 하지만 이렇게 하면 성장도 찬스도 잡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여진다면 부끄러워질 수 있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인사를 해도 무시당할 것 같아도 내가 먼저 인사한다라든가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말을 걸어본다든가 영어를 잘 못해도 외국인에게 말을 걸어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부끄러워질 수 있는 쪽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자신의 규칙으로 함으로써 멋진 경험을 쌓을 수 있고 많은 것에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점점 위로 성장해 가는 사람이란 창피를 당하는 사람입니다. 부끄러움을 버리고 행동할 수 있는 것만으로 강한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언제까지나 부끄러움을 두려워하고 현상 유지하는 사람은 점점 행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자존심만이 높아져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나이만 먹어가는 것, 그것은 비참 그 자체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할지 말지 망설여진다면 부끄러워질 수 있는 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에 강해지는 법. 네 번째,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인정하고 실제보다 크게 보이려고 하지 않는다. 부끄러움은 자신이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이상의 나와 전혀 그렇지 못한 현실의 나 사이의 차이에서 생깁니다. 예를 들어 머리가 좋은 사람으로 생각되고 싶은 이상에 대하여 현실은 머리가 좋지 않은 자신이기 때문에 그것이 남에게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워. 수업이나 회의에서 손을 들어 질문할 수 없게 되고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어떤 발언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현실의 나보다도 더 크고 멋지게 자신을 보이려고 하는 자존심이 부끄러움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으려면 자신을 실제보다 크게 보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 현실 속의 나 자신을 받아들여 말과 행동을 하고 한 발자국씩 나아가야 합니다. 부끄러움에 강해지는 법. 다섯 번째, 멋진 사람이 아니라 응원받는 사람을 목표로 한다. 우리들은 무의식적으로 멋지게 보이고 싶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을 실제보다 더 크게 보이려고 약한 소리를 하지 않게 되고 작은 실패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감정에 사로잡혀 살다 보면 멋만 부리는 인생이 되어 점점 행동을 할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멋지게 보이고 싶은 기분을 멈출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멋진 사람이 아니라 응원받는 사람을 목표로 방향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응원받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좋지 않은 부분도 숨기지 않고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멋지게 보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랑보다도 자신의 실패담을 말하며 분위기를 띄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실패담을 웃으며 말하는 사람을 응원하고 싶을 것입니다. 응원받고 싶다면 멋지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부분이 있는 현실의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에 강해지는 법. 여섯 번째, 자신이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것을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 최근 누군가가 뭔가에 부끄러워하고 있구나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가 입고 있는 옷에 단추가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부끄럽게 생각하지만 남들은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는 몇 년 동안이나 기억하지만 다른 사람의 실수는 거의 기억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부끄럽다고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해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것은 자기 평판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떨쳐버릴 수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끄러움에 강해지는 법 6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로 보다 자유롭게 행동하고 도전하여 자기답게 살 수 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마인드였습니다.